이거면 연락이 오는 거야. 딱 연락이 오게 돼 있어.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 좀 받을 수 있죠? 걔한테서 연락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일은 기적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과 취향이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미약한, 있는 듯 없는 듯한 호감 정도만 가진 사람, 또는 나한테 관심조차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손 놓고 얼타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관심을 당겨오는 일부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상대방의 관심을 자극해서 연락이 오게 만드는 방법. 베스트 4. 빠바밤. 이건 지금 바로 써먹는 거예요. 첫 번째, 염탐한 걸 활용하기. 주로 10대, 20대 중반까지는 짱녀, 짱남이 생기면 SNS 염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 근데 20대 후반 이상이 되잖아요? 걔네들은 귀찮아서 그마저도 안 해. 못해. 그럴 기력이 없거든요. 이게 나이대별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 어쨌든 이 염탐은 짝사랑할 때 참 좋은 겁니다. 어차피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된 인스타 좀 찾아본다고 해서 우리가 스토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쟤를 아는 사람한테 어떤 거 좋아하는지 좀 물어본다고 해서 은팔찌를 찰캉찰캉 차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는지, 차를 자주 마시는지, 취미가 뭔지 남들이랑 얘기할 때 좀 주워 듣는 게 막 어마어마한 대역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짝사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유혹이 쉬워져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고 내가 이미 가진 사람이 되기 쉬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동물을 키우고 있어. 그럼 내가 고양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필요하다고 한다든지,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다라는 걸 슬쩍 흘린다든지, 제가 헬스를 다닌다면 나도 운동하고 있다는 걸 슬쩍 흘린다든지, SNS에서 티를 낸다든지, 염탐한 것들을 가지고 나도 이미 그렇다, 나도 그런 걸 좋아한다를 은근하게 드러내야 저 사람이 단백질 쉐이크를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된다던가, 강아지 사료를 알아보고 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온라인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말을 툭 걸게 해도 쉬워지는 최소 공감을 쌓을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지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염탐하는 메리니들의 특징이 실컷 찾아내가지고 막 다 알아봐 놓고 혼자 캥겨서 알아낸 부분을 가지고 이빨을 왕왕 넣을 생각도 안 하는 데 있어요. 자기 혼자 캥겨서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한단 말이야. 더더 모르는 척을 해. 그럴 거면 염탐을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자기 만족이야 뭐야? 왜 하는 거야? 에너지를 들였으면 본전을 찾아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으면 그걸 유리하게 써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연을 가장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알겠죠? 막상 저걸 해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눈치를 잘 못 채요. 그러니까 과외식하지 말고 필요한 포인트가 딱 잡히면 한두 개쯤은 물고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나지 않고서 아른거리기. 저는 우리 언니들을 위한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썸을 타고 있는 사이, 사귀고 있는 사이에서는 SNS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기분에 따라 휙휙 바뀌는 건 최대한 자제를 해야 돼. 까딱하다가는 우리의 여유 미천이 들키게 되니까. 하지만 자주 못 보는 사이, 아직 연락만 겨우 하는 사이, 단톡에서 대화를 해봤다던가 편하게 이유 없이 연락하기 힘든 사람한테 마음이 있을 때는 SNS부터 우리가 세팅하기 시작해야 돼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단순 노출이라고 해서 자주 눈에 띄면 호감을 갖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비싼 돈 주고 광고비를 막 지출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도 쓰인다고. 우리는 우리를 마케팅해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알짱거릴 기회가 없거나 그럴 기력이 없으면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이라도 막 되게 부지런히 놀려야 된다는 거예요. 카톡은 프로필이 바뀌면 표시가 되고 목록을 종종 보는 사람도 누군가 프사가 바뀌면 한가할 때 들여다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인스타는 접속을 하면 세계심을 위주로 막 처음부터 띄워주잖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얼마만큼 자주 해야 될까? 인스타는 최대 일주일 간격으로 피드를 계속해서 올리고 프사는 달에 2-3번 정도는 바꿔주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계속 바꾼다고 해서 저 사람이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기회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진이 가장 좋을까? 포토샵 앱을 2-3번 돌린 셀카 너무 좋지.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좀 더 효율적으로 가요. 한 번을 두드려도 확실히 플러스 알파까지 치는 방향으로. 가장 호감을 주는 사진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호감을 받았던 사진은 남이 찍어준 사진이었거든요. 왜일까? 거기서 사람들은 앵글 밖의 사람들을 읽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사회성을 읽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 좋아지게 되는 동조 심리도 함께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 좀 더 확실하게는 모임이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진도 똑같은 효과를 주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진을 부지런히 모아놔요. 그것 말고도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SNS 속 모습은 짧게 움직이는 동영상이었어요.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에 시선이 훨씬 더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 인스타에 동영상 올려지잖아요? 카톡도 동영상이 된다고. 우리 써먹으면 되잖아요. 얼굴만 막 갖다 댄 사진 이런 거 말고 기왕이면 주변 상황이나 공간이 읽히는 사진으로 제대로 찍어서 온라인에서도 저 사람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란 말이에요. 얘기한 적 있었잖아. 그지?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SNS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효과가 있어. 진짜로. 세 번째, 사람들의 관심이 곧 연락을 부른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이고 관종기가 뿜뿜하는 사람도 관계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의 인싸나 리더. 회사나 학교라면 거기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 온라인에서라면 단톡에서 존재감 뿜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혼자 힘으로 모든 욕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대상,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에게서 기본적으로 끌림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재력, 능력, 외모, 학벌 거기에 맞먹을 수 있는 게 사회적인 인지도, 즉 위치란 말이야.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잖아. 그래서 그룹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거기서는 미묘한 위치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서 리더야. 그럼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자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 그룹에서 내가 인싸야. 그럼 당연히 눈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눈에만 들어오겠어? 친해지고 싶어요. 상위 가치를 가진 사람,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대리만족, 즉 간접적으로 욕구 충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본능적인 사이클이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아이유랑 찐친이야. 그럼 나랑 찐친인 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특별해진 기분을 느끼게 되겠지? 막 만족감이 크겠지? 이건 팩트인데 되게 아프네. 어쨌든 그게 이 심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 그룹에서 주목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은 나한테 끌리고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한번 연락하면 쟤는 나한테 3번 연락하게 돼요. 받아내기 쉬워진다고. 심지어 내가 연락을 했을 때도 되게 좋아하게 된단 말이야. 단톡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눈치 게임만 하고 있지 말아요. 가만히 들어앉아서 눈팅만 하지 마. 일단 들어가. 대화에 껴들어야 돼요.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좀 더 치열하거든. 내가 막 끼어들어야 내 자리가 생겨요. 처음에 몇 번 씹혀도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자리를 잡게 돼요. 오프라인에서는 한 명이랑 친해져서 확장해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기왕이면 동성이 훨씬 더 좋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붙들고 늘어지면 괜히 작업 걸려고 온 사람으로 보이기 쉽고 반대로 여자들이 남자를 붙들고 친밀감을 먼저 쌓으면 여왕벌처럼 보이기 쉬워지거든. 동성 간의 배척을 받아가지고 전반적인 위치를 잡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계획적으로 들어가요. 알겠지? 이것만 되면 단톡 모임에서 딸 점수는 이미 다 친 거야. 다음부터는 작업이 엄청 쉬워져요. 기억하기다. 네 번째,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한번 연락이 될 때 확실하게 이 포지션을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쟤랑 어떻게 명분을 잡아가지고 막 카톡으로 몇 번 사담을 좀 하게 됐다. 그러면 밤에 카톡할 사람도 있고 좋다 진짜. 이 말을 던져놔야 돼. 그래야 다음에 제가 밤에 잠 안 오면 나한테 연락을 하게 되니까. 내가 반길 거라는 걸 제가 이미 알아버렸거든. 이게 기출 변형으로 아침 낮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나 점심 먹고 졸렸는데 너랑 얘기하니까 좀 낫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제 연락 오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다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꼭 뱉어놔요. 이유 없이 연락해도 나를 반길 사람한테 사람은 편하게 연락을 하게 돼 있어. 이 방법으로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나한테 해주지 않아.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지켜줘야 기회도 째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지? 이 4가지로 소원 빌듯이 연락을 목 빠지게 기다리지 말고 관심남 관심녀한테서 연락 올 가능성을 확실히 확장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